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심령, 초과학, 초자연주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포 영화도 많이 봤고 또 공포와 관련되는 본질이 뭔가 이런 연구도 좀 했습니다. 나름. 그래서 제가 공포 식당을 한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굉장히 무섭게 인테리어를 하고 좀 컴컴하게 한 다음에 유령 복장을 한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또 음식을 갖다 줄 때 데코레이션을 좀 이렇게 벌겋게 핏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고 그러면서 손님들은 또 공포 복장을 하고 와서 먹고 망하겠죠. 세상에 그런 식당이 없는 거 보면 그러다가는 먹다가 체해서 아마 식당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올 겁니다. 자, 지난번에 용산의 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땅에는 항상 달라붙어 있는 울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에 이 과학을 넘어서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런 분, 과학을 맹신하는 분한테 저는 초자연이나 초과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심리가 매우 유동적이고 그 심연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심리가 부른 것이 초자연이고 초과학이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을 하는 이상은 이런 초자연적인 공포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한테 밤에 공포 이야기를 좀 해주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진주 여고에 교사를 좀 하셨어요. 숙직을 하게 되면 밤마다 이 당시 학교는 전부 나무 복도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군가가 달리는 소리, 뚜벅뚜벅 걷는 소리, 창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 그리고 하하하 하는 여학생들의 웃음소리 이런 게 들려서 나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해서 공포에 한동안 휩싸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터와 관련된 모든 공포스러운 스토리들이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 영화에 나타난 땅과 관련된 공포, 그런 영화를 몇 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공포는 동양에서는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양에서는 악마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기독교적 정신세계에 기인한 걸로 보이는데요. 자, 한국 사람들도 대단했던 적이 있죠. 2015년에 7년 전인가요? 한국에 사람 5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마을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그 사람들은 서울 남양주에서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리고 그 중에 4명은 청소년이고 2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자기 애들 데려갔죠. 그런데 나머지 여성 1명을 이 악마가 들었다고 테마 의식을 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하다가 나중에는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옮겨서 호텔 방에서 5명이 44살 여성이 포함된 5명이 41살 먹은 한국 여성을 이 테마 의식을 하다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엽기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독일에서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주범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요. 한국으로 다 잡혀왔죠. 원래 이게 테마사 하면 독일에서도 그런 과거의 스토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75년인가요? 아를레즈 미셸이라는 그런 독일의 이 소녀가 악마가 들어가지고 테마사가 동원되고 그래서 사제들이 와서 그런 테마의식을 집전하고 그러다가 그 여성이 몸무게가 30kg까지 빠져서 결국 죽었는데요.
그 여성에 관한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사람이 정신병이나 신경쇠약으로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되고 저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다룬 이 영화가 하나 있었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73년도 영화 엑소시스트. 감독은 프렌치 커넥션으로 매우 유명한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입니다. 그래서 막시 폰 시도우라는 왕년의 명배우가 이 테마사 신부를 맡았고 린다 블레어가 이 신들린 여자애를 맡았죠. 그래서 미국 조지타운을 배경으로 그야말로 졸도와 또 발작을 거듭하는 악마가 깃든 여자애에서 이 악마를 쫓아내기 위한 이 테마사의 싸움을 다룬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에서 1949년에 벌어진 롤랜드 도우라는 14살 먹은 남자애의 실화라고 합니다.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죽지 않았고 실화에서도 남자애가 죽지 않고 테마의식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지요. 그 영화에서 가장 공포스러웠던 장면은 목이 180도 돌아가는 장면과 스파이더 워크라고 계단을 거미처럼 목을 꺾어서 내려오는 장면 등이 당시에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흥행도 한 2억 불 정도 했지만 이 영화가 굉장히 공포스러워서 보다가 졸도하고 죽는 사람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몸에 악마가 깃드는 거, 이것은 또 그 집의 내력과도 관계 있다고 미국에는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에서 나온 말이죠. 폴트가이스트라는 말이 있는데 이 폴트라는 것은 시끄러운 거고 가이스트라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영혼이라는 뜻의 폴트가이스트, 198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공포영화죠. 토드 후퍼 감독, 공포영화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영화를 만들다가 이제 나중에 손을 떼고 스필버그가 완성했는데 그래서 스필버그 영화라고도 했고 흥행에도 꽤나 성공을 했습니다. 어린 막내 딸에게 집에 붙어있는 폴트가이스트가 옮겨오고 그래서 신들린 집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스토리의 영화였는데 나중에 그 집이 있던 자리가 공동묘지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집에 깃든 이 귀신과 관련되는 가장 겁난 영화는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죠. 미국의 롱아일랜드, 뉴욕에서 한 70km밖에 안 되는 롱아일랜드 아미티빌이라는 마을에 이제 이 저주받은 집이 있습니다. 자, 74년에 한 장남이 총을 난사해서 가족들을 죽였는데 장남이 그렇게 미쳐버린 원인에는 집에서 악취가 나고 이사를 왔는데 냄새가 나고 점액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이 돌아버려서 총을 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 장남은 작년에 69세로 이 교도소 안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살다가 25년을 살다가 죽은 이 로널드 드포라는 인물입니다. 실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79년에 만들어졌고 한국에도 81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미티빌 호러,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는 아미티빌의 저주라고 했고 2005년에는 마이클 베이가 또 이 영화의 리메이크판을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컨저링의 선배격인 영화인데 모두 총 8편까지 나올 만큼 나중에 갈수록 에마 부인 시리즈처럼 허접해졌는데요. 어쨌든 첫 영화는 한 2억 불 정도 요즘 같으면 이 흥행을 했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조지 루츠라는 이 가장이 이사를 갔다가 집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에 미쳐서 가족을 살해했다라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있던 사실을 과장했다. 이후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랬지만은
어쨌든 이 집에 관한 이야기가 유명해지고 또 그 집에 관한 스토리가 소설이나 다큐로 나오고 그러면서 아미티빌 호러라는 영화로 전해지고 저희들이 그 대학 다니고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공포 영화의 하나로 집에 깃들린 홀령, 미쳐버린 사람들. 그런데 이 집에 과거에 이 살인 사건이 있어 일가족을 죽였던 일이 있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라는 게 더욱더 공포스러웠습니다. 자, 요 근래에 이것과 비슷한 또 다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죠. 컨저링. 크게 무서운 장면이 안 나오는데 서늘하게 무서웠다. 그래서 1863년, 그러니까 남북 전쟁 시기에 끔찍한 살인이 있었던 집을 누군가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것도 또 실화라고 하면서 로드 아일랜드의 해리스빌이라는 장소예요. 이 해리스빌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는데 이 집이 지금 귀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보면 실제 테마사인 워런 부부라는 사람이 이 집에 가요. 그래서 테마 의식을 이렇게 행하고 또 귀신의 실체를 밝히는 그런 영화인데 중국계 감독 제임스 완이 만들어서 3억불 넘는 큰 흥행을 했습니다. 자, 이 스토리도 해리스빌의 저주라는 그 책에서 기반을 했고 또 실제 실화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워런 부부는 테마사로서요, 실제 오컬트 박물관을 운영도 하죠. 이것과 비슷한 같은 유니버스, 즉 세계관을 공유한다라는 영화는 더 넌, 그리고 에나벨 인형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가톨릭 교황청이 국제 테마사 협회를 공인 인정을 했어요. 1990년부터 이 테마사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단체인데 이 테마사 협회의 멤버들은 정식으로 사제 수품을 받은 250명의 가톨릭 사제라고 합니다. 과거 가톨릭 신자들 중에 가끔 이런 정세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부들이 테마사로 등장해서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는 이 정식 종교가 이런 테마 의식에 자꾸 휩쓸리면 마치 어떤 사이비 신앙처럼 될까봐 테마 의식, 구마 의식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이렇게 덮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밖으로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신들린 사람이 간청을 할 때 마지못해 응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 데 관한 자료나 사진들을 보면 과학적으로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현상이 이 신이 들린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정말 엑소시스트처럼 이 몸이 꺾이고 돌아가고 또 눈이나 얼굴 일대가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과연 병으로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정신세계의 변화만으로 사람의 외형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미쳤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 참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미국 영화 혼티드도 있었죠. 그 혼트라는 것이 결국은 뭘 이야기합니까? 악령이 깃들어진이라는 뜻이죠. 혼티드. 그래서 미국에도 지금 집이나 건물, 땅에 악령이 깃들어진 곳곳에 지금 흉가 폐가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서양의 면에 있는 날씨도 우중충하고 그런 곳에 좀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저 남쪽에 루이지애나 있는 그런 과거에 이 남부 흑인과 관련된 지역 이런 곳에 또 잔인한 흑인 학살과 관련해서 그런 스토리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땅과 관련되어서 얽혀있는 악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가 그런 거 없다 하고 넘어가면 좋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중에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진 곳에서 사람이 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각자가요, 더 조신하고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왜? 인간의 모든 이 행동이나 인간의 모든 결과들을 과학으로만 분석하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과학으로 분석하면 저런 짓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정신병원에 넣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들이 믿는, 눈으로 보이는 한계에서만을 과학이라 그러고, 자신들이 보지 못했거나 자신들이 겪지 못한 일을 보게 되면 그때는 미신으로 치부하지만, 인간의 과학의 영역은 인간의 인지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인지 범주를 넘어서면 초과학, 심령, 초자연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사는 게 맞다. 귀신 있다고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여기서 조심하면서 산다는 것은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세상 한번 왔다 가는 거 좋은 일만 하게 하고 가겠다. 이런 사람한테 귀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땅에 왜 악령이 달라붙는가? 살아온 과정이 입증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디저트, 착하게 살아야 귀신 안 온다.